우리의 상상 속에서 정글은 뉴스, 영화 또는 엔터테인먼트 웹사이트에서 우리가 본 것의 축소판입니다. 이 야생 세계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정확하다고 할 수 없는데요. 겁없는 한 사람이 직접 이 세계를 탐험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 속에서 본 사람처럼 지내기 위해 야생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혹시 타잔이라는 이름 들어보셨나요? 신비로운 정글은 많은 다양한 종들의 서식지로 알려져 있고 안타깝게도 인간은 그중 하나가 아닙니다. 사실 정글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가능한 빨리 도망쳐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죠. 집에 앉아서 TV를 보고 일상적인 사치를 즐기는 것이 더 편안하게 들립니다. 토요일 오후의 따뜻한 코코아 한 잔처럼요. 문득 궁금해집니다. 왜 이 남자는 그런 생활 방식을 선택했을까요? 야생에서 살고 위험한 날씨에서 사냥하고 악어가 들끓는 물에서 수영을 한다고요? 한 가지 확실한 건 마이클 포멘코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있었는지 처음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비록 마이클의 말년의 인생은 원시적이라고 여겨질 수 있지만 그는 호화롭게 자랐습니다. 무슨 뜻이냐고요? 그는 왕족이었어요. 그의 아버지는 코사크인이었고 어머니는 그루지아 공주였습니다. 그는 1920년대에 태어났고 누나 이네사가 있었습니다. 불행하게도 그의 가족의 사회적 지위가 문제가 되는 바람에 가족 전체가 그루지아에서 탈출하게 됩니다. 당시 정치적 상황 때문에 더 나은 생활 환경을 간절히 원했던 그들은 탈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난은 가족이 직면해야 할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기 위해 갖고 있던 값진 물건들을 모두 가져다가 팔고 신분증을 위조하고 생존을 위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그들은 중국 산적들을 고용해 국경을 넘어 중국의 만주 지역에 이르는 것을 돕도록 했습니다. 그들은 약 한 달 동안 걸어서 광활한 시베리아 소나무 숲을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들에게는 상황이 위험했기 때문에 낮에는 숨어 있다가 저녁에는 걸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중국에 도착했고 다시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몇 년 동안 그곳에 정착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중국에서도 안전은 여전히 문제가 됐고 가족들은 좀 더 안전한 일본으로 건너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고베 주변의 시골로 이사를 갔고 그때부터 마이클은 자연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실내보다는 야외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고 그것은 그의 선택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마이클과 그의 누나는 둘 다 봄이면 제비꽃밭에 눕고 자연 속을 걷고 걱정 없는 삶을 사는 것을 즐겼습니다. 몇 년이 흘렀고 마이클의 아버지는 다시 이주를 하는 것이 더 안전할 것이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는 조만간 일어날 듯한 정치적 충돌을 걱정했고 그의 가족이 그런 일에 연루되는 것을 원치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다시 한번 짐을 싸서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 가족은 호주 시드니로 이사해서 좀 더 많은 희망을 갖고 삶을 재개했어요. 마이클의 아버지는 시드니에 있는 매우 유명한 학교의 교장으로 일했고 마이클과 그의 누나는 모두 그곳의 학생이었죠. 하지만 이전의 경험과 생활 방식 때문에 그들은 적응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아이들과 공통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의사소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언어 장벽은 진짜 문제였습니다. 마이클의 이전 경험은 그의 누나보다 그에게 더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가 어려움을 겪었다는 게 아니고요. 단지 그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기보다는 자연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것을 즐겼다는 겁니다. 마이클은 꽤 훌륭한 운동선수였습니다. 그의 운동 실력 덕분에 그는 유명한 10종 경기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개의 메달을 땄습니다. 그에게 마라톤에서 우승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였습니다. 실력이 정말 뛰어나서 1957년 올림픽에서 호주 대표 선수가 될 뻔했을 정도였죠. 하지만 아무도 그가 다음에 무엇을 할지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운동 분야에서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마이클은 여전히 소속감을 느끼지 못했고 고립에 대한 그의 욕구는 더 강해졌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에게 오디세이라는 책을 추천해줬고 그는 마치 자신이 고립된 바다에서 10년간의 여정을 견뎌낸 책의 주인공 오디세우스인 것처럼 느꼈습니다. 이것은 마이클이 쉽게 공감할 수 있는 개념이었고 그의 인생 후반 선택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곧 그는 자연을 탐구하기 위해 물질적 소유로부터 자신을 분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사고방식은 변했고 그의 외모와 함께 삶에 대한 그의 관점도 진화했습니다. 불편한 옷차림을 멈추고 머리를 자르고 빗는 것도 중단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현실 속의 타잔으로 변모를 시작했습니다. 마이클은 천천히 그리고 점차적으로 정글로 점점 더 가까이 이동하다가 아주 그곳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에겐 지불해야 할 청구서도 내야 할 집세도 심지어 보고해야 할 상사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와 야생동물들 뿐이었습니다. 매일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살아남는 일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아주 힘들었죠. 퀸즐랜드 열대우림의 구석구석에는 발견할 수 없는 미스터리가 가득 숨어 있었고 마이클은 이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주위 환경과 조화롭게 살았습니다. 이야기 속 타잔과는 달리 마이클은 처음에는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알다시피 호주 정글은 잠재적인 위험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클처럼 경험이 없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위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은 피라냐와 굶주린 악어들로 가득 찼고 식물은 치명적인 거미로 뒤덮여 있었고 움직이는 것이라면 뭐든 덤벼드는 목마른 모기들도 있습니다. 만약 그곳에 산다면 마실 깨끗한 물과 먹을 음식을 찾는 것은 오히려 나중에 걱정해도 될 일입니다. 사실 그 반대의 경우가 일어났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 그는 거의 악어의 먹이가 될 뻔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몇몇 지역 주민들이 나타나서 막판에 그를 구했습니다. 그것은 기적이었어요. 1964년 어느 날 퀸즐랜드 정글의 한 마을 근처에 있는 지방경찰서는 거의 벌거벗은 남자가 거리를 돌아다니고 있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경찰이 신속하게 대응했고 오랜 추격 끝에 마이클이 체포됐습니다. 그가 구금되어 있는 동안 경찰은 그를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해야 했지만 그의 행동은 상황에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글에서 보낸 시간 때문에 타잔처럼 난폭하게 행동했거든요. 그래서 경찰은 그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기로 했고 그는 그곳에서 진단을 받고 적절한 치료를 받게 됩니다. 의사들은 그가 임상적으로 정신 이상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야생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냈고 인간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잊어버렸을 뿐이었습니다. 약간의 시간이 지난 후 정신병원 의사들은 복잡한 치료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가 미개인처럼 행동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요. 하지만 마이클이 정글의 일부가 되기로 결심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의사들은 그의 미개한 타잔 같은 행동이 정신질환 때문이 아니라 단지 그의 선택이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수년간 비효율적인 치료를 시도하다 결국 의사들은 포기했고 마이클은 다시 자유로워졌습니다. 그 직후 마이클은 자신이 고향으로 여기는 호주 정글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교훈을 얻은 그는 이번에는 현명하게 행동하기로 했습니다. 1966년 그는 호주 원주민에 가입했고 그것은 당시로서는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는 50년 이상을 원주민들과 함께 생활하며 그 땅에서 살았기 때문이죠. 그때 즈음 그 반항적이던 남자는 너무 늙어서 사냥을 하거나 무기를 만들고 빨리 헤엄치고 달리기에는 너무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 양로시설에 입소해 여생을 조용히 살았습니다. 마이클이 자연과 자연의 미스터리를 사랑했던 것은 분명하지만 그는 또한 물자를 비축하기 위해 바깥 세상에 예상치 못한 출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또한 꽤 장난꾸러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나무에서 기다렸다가 지나가는 트럭에 올라타 승객들을 놀라게 하곤 했습니다. 비록 그는 사회 일부가 되고 싶지 않았지만 여전히 사회와의 약간의 접촉을 즐겼습니다. 그리고 타잔처럼 자연과 야생동물이 그의 고향이었습니다. 자연은 그가 마침내 소속감을 느끼도록 해주었고 그 안에서 그는 더 안전하다고 느꼈습니다. 퀸즐랜드 정글 깊숙한 곳에 살고 있는 실제 타잔에 대한 이야기는 모든 사람들을 흥분시켰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지역에서 유명해졌기 때문에 사람들도 그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한 2012년이 되어서야 모든 사람들이 그가 거리에 등장하지 않고 사라졌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마이클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어디 있는지 알아낼 때까지 열심히 그를 찾았고요. 이 사실은 그가 비록 알지는 못했지만 그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한 사람이 사회를 탈출해서 모든 물질적 소유를 거부하고 반세기 이상을 자연 속에서 살도록 만든 건 무엇 때문이었다고 생각하세요? 마이클에겐 야생에서 살아남는 것이 사회에서 사는 것보다 스트레스가 덜한 일이었던 걸까요? 아래 댓글로 이야기해주세요.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이 비디오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하지만 잠깐! 아직 정글로 도망가지 마세요. 왜냐고요? 여기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2000개 이상의 멋진 비디오가 있거든요. 정글에는 인터넷이 없어요. 왼쪽 또는 오른쪽 비디오를 선택하고 클릭하기만 하면 됩니다.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